Hi, Sunis. 배우 유아인입니다. 그의 몸에서 무려 4가지의 마약이 검출되었다. 이 문장은 2023년 대한민국 연예계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프로포폴, 케타민, 코카인, 대마. 각각 하나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큰 이 물질들이 한 사람의 몸 안에서 동시에 발견되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수많은 청춘의 우상이자 예술적 존재로 추앙받았던 배우 유아인이었다. 그는 그저 스타가 아니었다. 세련된 외모와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대중을 매료시킨 그는 화면 속에선 누구보다 강렬했고 화면 밖에선 누구보다 고독했다. 작품마다 치열하게 몰입하며 자신을 갈아 넣었고 감정의 끝자락을 터치하는 대사 하나에도 삶 전체를 걸 듯한 진지함을 담았다. 하지만 그가 가장 잘 연기했던 것은 아마도 괜찮은 척하는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몰락은 조용히 시작되었고 그 끝은 너무나도 시끄러웠다. 우리는 이제 그를 뉴스에서 본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군 모습으로 자신이 직접 해석했던 인물들보다도 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의 삶. 그 무대는 더 이상 카메라가 있는 곳이 아니라 법정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락의 기록이 아니다. 빛나는 예술혼과 조용한 절규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잔혹한 서사. 그 중심에 서 있던 유아인의 진짜 얼굴을 이제 우리는 마주해야 한다. 유아인, 본명 어몽식. 1986년 대구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평범하게 보냈던 그는 교복보다도 먼저 예술을 입었다. 예술고등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하며 처음 무대의 조명을 받은 그는 타고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연기의 정수를 체득해갔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반항적이지만 감정의 깊이를 지닌 소년이라는 독특한 이미지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영화 베테랑, 버닝 등 그가 출연한 작품은 하나같이 시대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듯한 서사를 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잘생긴 배우가 아니었다. 예술가였다. 철학과 문학, 정체성과 사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생각하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항상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배우 이상의 배우라 칭송했다. 하지만 그렇게 빛나는 순간 뒤에는 언제나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다. 수많은 배역을 소화하면서도 그 안에 잠식돼가는 감정의 진폭은 점점 그를 짓눌렀고 몰입형 연기는 점점 파괴적인 삶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SNS에서 철학적이고 때론 과격한 글들을 남기며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진보적이라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태롭다고 속삭였다. 2020년대 들어 그는 더 이상 방송에서 웃지 않았다. 인터뷰도 작품도 광고도 줄어들었다. 대신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다른 맥락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체중 변동, 심야의 병원 방문, 그리고 수면장애 치료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진실. 2023년 의심은 결국 폭발했다. 식약처의 조사가 시작되며 그의 의료 기록이 도마 위에 올랐고 수사기관이 개입하면서 그의 몸속에서 검출된 4종의 마약이 실체화됐다. 단순한 중독이 아니었다. 수십 차례의 투약,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은 기록, 해외 출국 중에도 이어졌던 습관.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광고주는 계약을 파기했으며 영화사들은 그의 장면을 삭제하거나 편집을 논의했다. 그는 단지 마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던 예술적 상징 중 하나로서 무너진 것이었다. 그 무너짐은 곧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팬들은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지금부터 밝혀질 그 어두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 그는 언제나 스스로를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 불렀다. 그 불완전함은 예술에 있어선 장점이었고 현실에선 독이 되었다. 유아인의 경력은 조용한 시작과 거대한 폭발로 구성된 시나리오 같았다. 그는 단역도 마다하지 않았고 오디션에서 떨어진 경험도 많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몸짓, 그가 토해내는 대사 하나하나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었다.
성균관 스캔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거루로 대중을 사로잡은 뒤 그는 차근차근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쌓아갔다. 완득이에서의 거칠지만 따뜻한 선생, 베테랑계서의 오만한 재벌 2세, 그리고 버닝에서의 미스터리한 청년 벤, 모두가 전혀 다른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모두 유아인이었다. 그는 배역을 소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역으로 살아냈다. 그러나 바로 그 몰입이 그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 작품을 끝낸 후에도 감정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고백, 새벽에 혼자 차 안에서 울고 있다는 지인들의 증언, 늘어나는 니코틴과 카페인, 끊이지 않는 불면과 무기력, 그는 외로웠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다. 공허함은 깊어졌고 작품이 끝나도 삶은 비어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 즈음부터 그를 둘러싼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SNS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쏟아냈다. 팬들은 걱정했고 언론은 그를 예민한 스타로 묘사했다. 그러나 그 속은 이미 금이 가 있었다. 촬영장에서의 불안정한 태도, 예고 없이 사라지는 일정, 그리고 병원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 그는 점점 더 어두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2021년 그는 한 작품의 촬영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과호흡과 떨림, 극심한 탈진. 공식 입장은 과로였지만 내부에선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 약물 복용 가능성. 하지만 그 어떤 매체도 그것을 쓰지 못했다. 그가 가진 위상과 영향력은 너무 컸다. 그는 여전히 브랜드였고 그를 건드리는 순간 수십억이 날아가는 구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식약처에 내부 고발이 있었다. 유명인의 의료 기록이 이상하다는 제보. 그 기록 속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유아인.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는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처방이라 주장했지만 그 안에는 불법 처방, 대리 수령, 그리고 수십 건에 달하는 투약 기록이 드러났다. 단순한 중독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반복과 은폐, 거짓말. 검찰은 압수수색에 돌입했고 그의 자택에서는 빈 주사기, 불법 약물 용기, 그리고 해외에서 반입된 의심 물질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체포 직전까지 SNS에 아무 글도 남기지 않았다. 조용한 침묵은 불안의 전조였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폭발했다. 2023년 2월 공식 발표. 유아인의 몸에서 4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그는 이를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언론은 열광했고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광고주는 계약을 파기했고 촬영 중이던 영화 2편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그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무엇보다 잔혹했던 건 그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 카메라 앞에선 여전히 진지했고 인터뷰에선 눈을 빛냈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번엔 스스로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관객은 아무도 몰랐다.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가 얼마나 구해지길 바랐는지. 하지만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막이 오르지 않는 무대 위엔 그의 빈 의자만이 남았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가 그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완벽하게 구축된 이미지였고 감히 흠집낼 수 없을 것 같은 상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잊고 있었다. 모든 신화에는 균열이 있고 모든 천재는 고통의 사슬을 품고 산다는 것을. 유아인은 그저 나약했다. 너무 오래 혼자 싸워왔다. 너무 오랫동안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그는 조사에서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침묵했고 눈을 피했다. 카메라 앞에서도 경찰서 앞에서도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했다.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는 무너지기 직전까지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다고. 세상은 분노했고 배신감을 느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그가 은밀하게 약물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은 대중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그가 연기했던 캐릭터들 정의를 외쳤고 고통을 끌어안았으며 타인을 구원하려 애썼던 인물들, 그 모든 서사와 반대되는 현실의 추락은 마치 우리가 믿고 따랐던 허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이었다. 언론은 거침없었다. 그의 약물 투약 횟수, 병원명, 해외 출입 기록까지 매일같이 쏟아졌다. 그를 비난하는 기사와 댓글은 하루에도 수만 건이 달렸고
이전의 명예는 곧 증오로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그의 광고를 내리고 영화사들은 그를 삭제하려 했다. 누군가는 그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가 만든 상처는 너무 컸다고. 하지만 그 속에 남아있던 인간 유아인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를 직접 만났던 스태프들은 그가 너무 예민했고 너무 섬세했으며 늘 불안정했다고 말했다. 촬영장에선 몰입이 지나쳐 식사를 거르고 새벽까지 혼자 남아있곤 했으며 대본에선 자꾸 감정이 넘쳐 펜을 놓지 못했다고 한다. 가장 슬펐던 건 그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는 약물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연기 때문이었다. 잠을 자지 못했다. 고통스러웠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말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말했다. 그는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그의 SNS 글, 그의 인터뷰, 그의 표정, 그 모든 것들이 신호였다고. 팬들 중 일부는 예전부터 그가 이상했다고 말한다. 눈빛이 흐릿했고 말이 느려졌으며 웃지 않았다고. 우리는 언제나 결과만을 본다. 무너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얼마나 오래 고통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가 견뎌온 세상의 무게는 어느 누구보다 컸을 것이다. 그의 추락은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연예계가 얼마나 예민하고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 인간을 밀어붙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는 넘치도록 사랑받았지만 그만큼 외로웠고 환호 속에 숨겨진 공허함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의 손엔 늘 대본이 있었고 그의 눈엔 언제나 다음 역할이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을 연기할 방법은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법정은 아직 그를 기다리고 있고 대중은 여전히 그를 바라본다. 어떤 이는 그를 용서하고 싶고 어떤 이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아인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 그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 처음으로 카메라도 조명도 없는 공간에서 그는 인간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그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유아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극과 극으로 갈라졌다. 어떤 이는 그를 철저히 비난했다. 배우로서의 책임을 져버렸고 대중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법과 윤리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그들의 눈에 그는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었고 그냥 하나의 사회적 문제였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안타까운 인간이라 불렀다. 너무 많은 기대와 책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한 사람. 누군가는 그가 너무 일찍 성숙했고 너무 오랫동안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우리 채널은 유아인의 몰락을 단순한 도덕적 실패로만 보지 않는다. 이것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졌던 감정의 피로 무대 뒤에서 혼자 울던 밤들,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유명인의 고립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물론 그가 저지른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의 삶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들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는 누구보다 예민했고 누구보다 섬세했으며 그 감정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에너지의 대가는 너무 컸다. 지나친 몰입, 자기 파괴적 방식의 연기, 진실과 허구 사이를 오가며 감정의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는 결국 스스로를 잠식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혼자였다. 대중은 그를 칭송했지만 그의 고통에는 침묵했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스타 시스템이 만든 또 하나의 희생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외면은 화려하고 빛나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쉽게 망가질 수 있다. 유아인은 그런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인물 중 하나였다. 그의 연기를 다시 보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낄지도 모른다. 대사의 떨림, 눈빛의 슬픔 장면, 사이사이에 묻어있는 그만의 그림자.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고통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여러분은 유아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의 연기를 여전히 사랑하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가식처럼 느껴지는가?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때때로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어두운 고통을 숨기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떤 이야기들은 절대 알려지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유아인의 몰락은 단순한 연예인의 추락이 아니라 시대의 한 단면이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빛났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무너졌다. 많은 이들이 그를 비난했고 또 많은 이들이 그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이면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이해한 적이 있었을까? 그가 스크린에서 보여준 감정은 너무도 진실 같았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상처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감정의 끝에서, 고통의 경계에서 그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예술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예술이 무너진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졌다. 그의 유산은 이제 다르게 기억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연기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겠지만 동시에 중독 고립 그리고 침묵이라는 단어들과도 함께 남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상처 입은 인간의 상징이며 그가 남긴 흔적은 단순히 작품에 머물지 않는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스타는 점점 더 완벽해지길 요구받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은 점점 사라진다. 유아인의 이야기는 그 사라져간 인간을 다시 보게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거울을 본다.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본다. 이제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떠난 무대 위에 남은 것은 조용한 침묵뿐이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말한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이 이야기를 떠올릴 것이고 그때마다 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그를 이해했는가 아니면 단지 소비했는가? 유아인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남긴 감정, 그가 흔들린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무너짐은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